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잉카, 에어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요거랑 테슬라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만간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몇 년 안에 지금 상용화됐지만 몇 년 안에 이제 내연 기관차를 다 대체를 하게 될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모든 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한 발짝 더 나가서 과연 이제 전기 자동차로 다 대체가 되면 이제 뭐 휘발유가 없어지고 다 전기로 대체가 될 거긴 하고, 또 배터리도 중요한 이슈가 돼서 배터리가 기술 발달이 돼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되게 높아지는 수준까지 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지표면에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긴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땅속 터널도 많이 만들 거긴 한데, 남아있는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하늘을 나는 그런 운송수단이라는 거죠.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이 지금은 어, 그, 그 석유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을 통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늘을 나는 그런 운송수단은 있으면 좋은데 기술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연료 문제도 있고 환경 오염 문제도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정복하긴 해야 되는데, 전기 자동차처럼 그렇게 친환경적이면서 기술 발달도 돼 있는 그런 하늘을 나는 어떤 운송수단, 간편한 운송수단이 도입돼야 되는 그 수요는 명확합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돼서 보편화되고 데이터가 많이 수입돼서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 그러면 이제 하늘을 나는 그런 수준까지 항공, 자율주행 요런 것까지 아마 도입이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 리는 없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저는 지금 생각이 되는 게, 조만간 하늘을 나는 항공기, 뭐 자동차가 이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그런 것도 생각은 많이 해왔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현실성이 좀 있을까 없을까 좀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추가로 든 생각이 뭐냐면, 슬로바키아에서 이제 하늘나는 에어카를 이제 시범운행 해가지고 두 번째 성공을 했는데,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연료를 석유로 가는 건지 배터리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생긴 거는 되게, 날개를 펴기 전 뒤에 프로펠러가 하나 있어가지고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테슬라 모델 3처럼 이쁘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죠. 예. 근데 요런 게 지금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되게 이쁘게 생겼죠. 테슬라랑 그게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이제 좌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연료를 지금 3분 이내에, 3분 이내에 날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기나 보네요. 그 컨버터블 카처럼 그런 식으로 좀 안에 내부적으로 날개를 숨겨놨다가 이렇게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판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플레이를 한번, 예, 겉보기에는 되게 이쁘고,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이게 3분 정도면은 다 펴진다 그럽니다. 이 모터가 들어가 있긴 한 것 같고, 음, 아마 앞에 이 공기가 들어가 있는
예, 이 차 앞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 에어 테이크, 이 공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연료를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지난번 트위터에 배터리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항공기로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종종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운송 수단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도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앨런 머스크가 차를 팔 때 중요시하는 게 그 배터리가 주행 가는 거리가 뭐 500km니 뭐 400km니 이런 거를 판매를 할 때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왜냐면 항공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정해진 배터리 양으로 얘가 얼마큼 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하겠죠. 또 하나 이와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하늘을 나는 그 자동차를 만들 때 드론처럼 프로펠러를 4개를 장착해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드론처럼 프로펠러 4개를 돌려서 하늘을 뜬 다음에 과연 그 프로펠러를 돌리지 않았을 때 바람의 어떤 그 양력을 이용해서 지가 자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공중에서 채공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위에 낙하산을 달 수도 없고, 아무튼 낙하산을 단다 그러면 오랫동안 채공을 해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낙하산을 달면 또 하나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중국에서 뭐 이항 뭐 77인가요? 프로펠러 이제 드론처럼 돼서 사람 한 명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항공기를 만들었는데, 걔는 온전히 양력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펠러를 돌리지 않고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배터리가 있는 순간만큼만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낙하산을 달아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낙하산 타고 이제 땅에 떨어질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식의 비상장치로 낙하산을 달 수는 있는데, 주행을 연료를 절감, 배터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양력을 이용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론 머스크도 어, 배터리로 띄울 수만 있다면 양력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어, 지금 들여지는 에너지보다 덜 소모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가 트위터인가 어떤 인터뷰 때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지금 사진과 같이 에어카를 만들 때 날개와 같은 그런 양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프로펠러라든가 이런 모터는 이제 계속 돌지만 최대한 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그 하늘을 나는 거리를 늘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일단 공기를 이용해서 양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땅에서 마찰로 소모되는 어떤 에너지와 거의 비등하게 하늘을 날아도 배터리를 굉장히 절감하면서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양력만 있으면 더 날 수도 있잖아요. 모터가 프로펠러가 없어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해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완전히 그 고급화되지,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하늘을 나는 건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항공 어떤 그 차체 구조만 잘 만들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차를 팔 때 제로백을 중요시 하거든요. 예. 제로백이 차에 있어서 중요도 합니다. 왜냐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 뭐 100m를 저기 시속 100km까지 뭐 1.5초 만에 주파한다 이러면은 자동차 매니아 같은 경우는 엄청 타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 제로백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자, 이 지금 플라잉 에어 카도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양력이 필요한데,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플라잉 카도 지금 뒤에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게 시속 200km까지는 나와야지 이게 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런 날개 상태로 봐서는.
그렇다면 가속이 안 되는데 날개만 있다고 뜰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만드는 차는 가속력을 되게 좋게 만듭니다. 음. 모터라든가 배터리를 전력 이용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가속을 좋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까지 2초, 나중에 넘으면 시속 뭐 150km까지 뭐 150km까지 뭐 3초에 된다. 그러면 활주로가 짧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활주로가 100m, 뭐 예를 들어서 200m밖에 없어요. 근데 날아야 돼요. 그러면 활주로, 적은 제한된 공간에서 날 수 있게 하려면 가속도가 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 항공모함에 이제 장착된 이제 실려 있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을 하던가 아니면 뒤에서 비행기를 밀어줘서 그 짧은 구간 내에 비행기를 띄웁니다. 네. 마찬가지로 도로는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길 수가 없어요. 제한된 공간에 뭐 100m라든가 200m 정도 활주로가 이제 시내 곳곳에 짧게 짧게 있다고 하면 그곳을 이용해 가지고 가속력을 좋게 만든다 하면 그 짧은 활주로다 하더라도 어떤 비행기의 날개라든가 이런 양력을 최대한 밖에 넓게 만든다 보면 충분히 도로에 짧아도 플라잉 칼처럼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 프로펠러를 달든 뭘 달든 해가지고 같은 배터리 동력을 이용해서 올라서 띄워놓기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양력을 받쳐주기만 하면 이제 배터리 소모가 적게 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마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팔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제로백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로백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높일 겁니다. 네. 플라잉 카가 날 수 있는 양력을 받을 정도까지는 동력을 최대한 연구 개발해서 끌어올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포츠카처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로백에 대한 어떤 광적인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 제로백 빠르니까 이거 많이 사 이런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가장 상위에 있는 목적은 플라잉 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가 100km까지 3.2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제로백을 점점 빠르게 해서 이게 날개가 어느 정도 양력을 받칠 수 있는 구조까지 잘 만들면 뭐 시속 150km, 100km나 150km만 한다 하더라도 날 수 있게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에어카는 시속 200km까지 가야지 뜰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잘만 개발하면 프로펠러의 각도라든가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절해서 45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 이제 200km 되기 전에 띄울 수 있게끔 양력을 프로펠러도 이용하고 날개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띄우고 그다음에 바퀴 회전으로 시속 한 100km까지는 3.2초 만에 나오니까 양력을 최대한 빨리 만드는 거죠. 부양력을. 그러면 충분히 띄울 수 있고 띄우고 나서는 프로펠러 각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양력을 같이 보완해 주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네. 프로펠러 두 개를 만들든 그 헬리콥터라든가 그 있잖아요. 항공기 중에 프로펠러 각도 조절하는 거. 그런 걸 이용해서 양력을 얻을 때 최대한 45도 정도로 프로펠러를 하고 바퀴에서 제로백 가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속도를 어느 정도 띄운 다음에 올라가서는 프로펠러가 이제 헬리콥터처럼 이용해주고 날개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늘을 꾸준히 날아갈 수 있게끔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만드는 어떤 설계상이라든가 계획상을 보면은 무게도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충분히 플라잉카 만들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좁은 도로 어떠냐라고 하지만 미국은 땅이 되게 넓거든요. 충분히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만 본다 하더라도 플라잉 카를 만들면 그러니까 활주로에 버금가는 그런 도로 상태가 되게 많거든요. 예, 사막을 뭐 거의 뭐 수백 킬로를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도 많고 날아가면 더 편하기도 하겠죠.
예. 에너지를 덜 소모하기도 하겠고. 아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착륙도 예, 착륙도 되게 어렵게 착륙하는 게 아니고 그 나중에 만들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절하게 되면 되게 편하게 착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거의 그 낙하산이 내려오는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착륙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아마 기술 개발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드론처럼 이렇게 천천히 착륙할 수도 있게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지금 슬로바키아에 에어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계획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확실해져서 이렇게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